당신이 투자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정보 부족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무서운 건 바로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하죠. 싼 게 언젠간 오르겠지. 지금은 기다려야 해. 분산 투자하면 안전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말들 중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금으로부터 무려 90년 전 한 남자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저민 그레이엄. 지금의 워런 버핏을 만든 스승이며 가치 투자의 창시자로 불리는 인물이죠. 그레이엄은 단 12가지 원칙으로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고 위기 속에서도 투자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투자자의 생존 매뉴얼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원칙이 20세기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오늘날의 금리 급등기, 관세 전쟁에까지 시대를 초월해 반복적으로 통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장에서 수익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통째로 놓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영상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워런 버핏이 평생을 걸쳐 지켜온 벤저민 그레이엄의 12가지 원칙 중 가장 핵심적인 원칙들을 실제 역사적 투자 사례와 함께 분석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당신의 투자 전략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지도 없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꾸는 첫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무엇을 매수하는지 알아야 한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에 불과하다. 이 말은 단순히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사업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레이엄은 기업 분석의 핵심을 숫자보다 앞서는 비즈니스의 이해에 두었습니다. 이 원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워런 버핏의 애플 투자입니다. 다수의 투자자가 이걸 단순히 기술주 투자로 봤지만 버핏은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워런 버핏은 오랫동안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기술의 미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그가 2016년부터 애플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는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낸 투자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는 기술 기업을 샀는가? 아닙니다. 버핏은 애플을 기술 회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객과 깊이 연결된 브랜드 소비재 회사다. 버핏은 아이폰의 기술력이 아니라 고객 충성도, 반복 수익 구조, 서비스 기반 확장성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칩이 아니라 생태계와 감정적 브랜드 지배력이었죠. 이해한다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업 모델을 꿰뚫는 것이다. 투자 철학적 관점. 그레이엄이 강조한 이해란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업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잃는지를 꿰뚫는 통찰력입니다. 버핏의 애플 투자는 이를 그대로 실천한 사례입니다. 그는 아이폰이 팔리는 이유, 고객이 떠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이해했습니다. 이 경영학적 관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보면 애플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반복 매출 구조와 락인 전략이 탁월한 회사입니다. 이 구조는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보장하죠. 이것이 버핏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심리학적 관점.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기업이 뜬다더라, 신기술이 나왔다더라는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의 철학은 내부에서 출발하는 판단입니다. 스스로 납득 가능한 모델을 갖고 있는가? 이 사업이 어떻게 살아남고 돈을 버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게 없다면 그것은 이해한 것이 아니라 따라 산 것입니다. 버핏의 성공은 정보가 아니라 해석력에 있다. 애플 투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버핏이 남들과 같은 정보를 보고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술 기업으로 볼 때 그는 소비자, 브랜드 반복 수익 모델로 본 것입니다. 즉, 그는 정보를 모은 것이 아니라 정보를 구조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자산을 걸러내는 3가지 질문. 1.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복잡한 수익 모델은 위험합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아직 이해한 게 아닙니다. 2. 이 기업의 고객은 누구이며 왜 떠나지 않는가? 고객 충성도는 장기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3. 이 기업의 수익이 예측 가능한 구조인가? 반복적 수익 모델이 있는지, 경기에 따라 얼마나 흔들릴지를 분석하세요. 두 번째 원칙, 내재 가치에 집중하라. 시장은 언제나 가격을 외친다. 그러나 진짜 투자자는 늘 가치를 속삭인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자의 기본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싸게 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돈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한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몰입할 때 워런 버핏은 단 한 주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이 기업들을 훌륭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비전은 분명하지만 수익 모델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 우위의 유지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 엔비디아 반도체 시장의 특성상 산업의 주기성과 수요 편향 그리고 성장 기대치가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봤습니다. 즉, 그는 이 기업들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현재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비쌌다는 것,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계산서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재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신념과 해석의 결론이다. 1. 투자 이론적 관점 DCF 대감정 투자. 내재 가치는 기업이 앞으로 만들어낼 현금 흐름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래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재 가치는 결국 당신이 얼마나 그 기업의 수익성과 생존력을 이해하고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철학적 관점 숲을 보라는 버핏의 사고. 버핏은 늘 말합니다. 숫자를 넘어 그 숫자가 말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라. 그는 수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 뒤에 있는 비즈니스의 에너지와 방향성을 본다고 말합니다. 즉, 내재 가치는 정량이 아니라 정성 해석의 합입니다. 3. 행동경제학적 관점 내재 가치 무시 편향. 시장은 항상 현재 가격에 과잉 반응합니다. 공포엔 너무 싸지고 열광엔 너무 비싸집니다. 이는 대표성 편향이라 부르며 최근 좋았으니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만듭니다. 진짜 투자자는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내재 가치 계산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내재 가치는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을 견디는 것이다. 버핏이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피한 진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이해한 것만을 투자합니다. 그 이해가 확고할수록 시장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엔 투자하지 않는다는 철학의 진짜 뜻입니다.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3단계 구조와 질문. 1. 이 기업이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기 성장성보다 장기 수익의 원천을 분석하세요. 이 원천이 기술, 브랜드, 네트워크 중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이 가치는 지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 혹은 과대평가되어 있는가? PER, PBR 같은 수치는 참고일 뿐입니다. 당신이 직접 계산한 내재 가치가 없다면 지금 그건 감정 투자입니다. 3. 내가 틀렸을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도 수립했는가? 내재 가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여기서 다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세 번째 원칙. 시장은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다. 그레이엄은 시장을 사람처럼 상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스터 마켓. 매일 아침 이 미스터 마켓은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기업 오늘은 $10에 사줄래? 다음날엔 말이 바뀝니다. 오늘은 $3야. 어때 살래? 그레이엄이 강조한 건 이겁니다. 미스터 마켓은 당신의 상사가 아니라 파트너다. 그는 감정적이며 예측 불가능하지만 절대 무시할 존재는 아니다. 밈 주식 열풍과 AI 테마 미스터 마켓의 감정쇼는 오늘도 계속된다. 2021년 레딧에서 시작된 이른바 밈 주식 열풍은 시장의 비합리성이 얼마나 극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GameStop, AMC, Bed Bath and Beyond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ChatGPT의 등장 이후 모든 AI 관련 종목이 무차별적으로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 현상은 뭘 말해줄까요? 미스터 마켓은 지금도 예전과 똑같이 공포와 탐욕 사이를 줄타기하는 감정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감정의 흐름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 흐름을 거래,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미스터 마켓은 예측 대상이 아니라 활용 대상이다. 1. 행동경제학적 관점, 감정적 가격 형성의 반복. 미스터 마켓은 군중 심리의 총합입니다. 투자자는 군중과 함께 움직일 때 편안함을 느끼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비싼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철학적 관점 역발상. 찰리 멍거는 미스터 마켓 개념을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고 싶다면
미스터 마켓이 가장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반대로 가라. 즉, 시장의 정서에 편승하지 말고 정서의 방향을 역이용하라. 참현대 시장 구조, 관점, 알고리즘과 밈의 감정화. 과거 미스터 마켓은 인간의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알고리즘과 소셜 미디어가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감정 플러스 속도 이꼴 비합리성의 자동화. 따라서 미스터 마켓은 더 이상 느리지 않습니다. 즉시 반응하고 즉시 왜곡합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고 시장의 감정을 데이터처럼 관찰하라. 그레이엄의 진짜 가르침은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시장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말라입니다. 버핏도 늘 말하죠. 시장에 맞서 싸우지 마라. 시장을 친구로 삼되 그 친구가 취했을 땐 지갑을 꺼내지 마라. 투자는 감정을 해석하는 작업이지 감정에 반응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미스터 마켓을 투자 파트너로 삼기 위한 3가지 전략. 1. 감정이 가장 높아질 때 멈추고 질문하라. 지금 내가 매수하려는 이유는 가격 때문인가 아니면 감정 때문인가? 이런 질문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시장 뉴스보다 기업의 숫자를 먼저 보라. 시장은 언제나 극적입니다. 하지만 회계는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그 다음에 뉴스 해석을 시작하세요. 3. 공포의 주기와 탐욕의 주기를 당신만의 매수매도 신호로 만들어라. 시장이 절대 사지 마라고 외칠 때 당신은 작은 금액으로 접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감정 훈련이 아니라 사전 규칙의 문제입니다. 4번째 원칙,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팔아야 하나요? 하지만 워런 버핏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회사를 영원히 갖고 있어도 괜찮을까? 그레이엄이 강조한 장기 투자는 단순히 시간만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업 파트너로 초대하는 철학이죠. 버핏이 수십 년째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종목들. 코카콜라 1988년부터 보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990년대 초반부터 보유, 무디스 2000년대 초반부터 보유. 이 3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익이 아니라 구조적 반복성에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코카콜라는 매일 전 세계 수억 명이 마십니다. 맛, 감성, 브랜드 충성도는 숫자로 환산이 불가능한 자산이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고객의 지출 습관에 침투한 기업입니다. 무디스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자보다 강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시간이 이들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자산을 불려주는 복리 효과로 작동한 것입니다. 장기 투자란 가치에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전략이다. 1. 복리의 수학을 이해하는 것과 정서적 수용은 다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복리의 개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아무런 이벤트 없이 흘러가는 것을 견디는 사람은 드뭅니다. 장기 투자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수용력의 문제입니다. 확신 없는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면 매 순간이 고통이 되죠. 이 투자 이론적 관점, 거래 빈도는 수익률을 갉아먹는다. 버핏은 자주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수익은 움직이지 않음에서 나왔다. 매도는 세금, 수수료, 타이밍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장기 보유는 이 모든 비용을 제거합니다. 즉, 행동하지 않음이 최고의 재무 전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참 철학적 관점, 신뢰의 구조와 장기 투자는 결국 내가 이해하고 신뢰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내 자본을 맡긴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기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 이유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가격에 흔들리고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매달 확인하며 결국 스스로의 확신 부족을 드러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10년간 들고 있을 자신이 없다면 10분도 들고 있지 마라. 장기 투자란 감정의 수양이 아닙니다. 충분한 이해, 신뢰, 결정을 미루지 않을 자신감. 이 3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전략입니다. 장기 보유 종목을 선별하기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 1. 이 기업의 제품 서비스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를 보라. 2시간이 지날수록 경쟁 우위가 강화되는가? 네트워크 효과, 브랜드 충성도, 진입장벽이 명확해야 합니다. 3. 내가 이해한 이 사업의 논리를 시장이 오판할 경우에도 지킬 자신이 있는가? 시장이 흔들릴 때도 스스로의 분석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원칙 4개를 본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의 투자 철학 시스템을 본 것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시대를 초월한 원칙들은 그 자체로는 명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워런 버핏이 이를 자신의 철학과 전략으로 녹여내면서 살아있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1. 무엇을 매수하는지 알아야 한다. 숫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꿰뚫어라. 2. 내재 가치에 집중하라. 정보가 아니라 해석력을 기반으로 결정하라. 새 시장은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다.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감정을 도구로 활용하라. 내장기적으로 투자하라. 시간은 리스크가 아니라 복리와 신뢰의 파트너다. 이 원칙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팁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각 원칙은 다른 원칙을 보완하고 동시에 검증합니다. 그레이엄은 단순한 가치 투자 이론가가 아니라 불확실한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설계한 투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그 철학을 현실에서 수십 년 동안 증명한 행동하는 사상가였죠.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투자 결정은 감정의 결과인가요?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당신만의 가치, 평가, 시스템 위에 세운 결정인가요?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의 원칙을 당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측하지 않아도 살아남고 버티고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할 단 하나의 투자 행동은 무엇인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주가를 보기 전에 내재 가치를 먼저 계산해보세요. 뉴스에 흔들리기 전에 미스터 마켓의 기분이 아닌 내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가 시장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원칙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금 당신의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철학이 또 다른 투자자에게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투자 여정에 철학이 함께하길 바랍니다.